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서울경제신문 일면을 함께 쉽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 정책 효과부터 국제 외교, 또 부동산 시장, 그리고 미래 기술 투자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얽혀 있네요. 기자님, 오늘 가장 먼저 좀 짚어볼 소식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처음으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문제, 이걸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부정유통액이 무려 2,982억 원이라고 해요. 2,982억 원이요? 와, 네, 이게 전체 발행액의 한 7% 정도 되는 규모인데 중요한 건 이게 표본조사 결과라는 거거든요. 표본조사인데도 7%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야, 그 소상공인 돕자는 취지가 참 무색해지네요. 주로 어떤 방식으로 부정유통이 이뤄졌나요? 흔히 말하는 상품권 깡 있잖아요. 물건 거래는 없이 그냥 현금만 바꾸는 거, 그게 제일 많았고요. 또 가맹점으로 등록 안 된 곳에서 그냥 쓰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진짜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할 돈이 중간에서 샌 거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럼 해결책 같은 거 좀 나왔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일단 종이 상품권보다는 추적이 좀 더 쉬운 디지털, 그러니까 모바일 상품권 비중을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물론 부정유통 걸렸을 때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가맹점 관리 좀 더 철저히 하는 거,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디지털화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내 문제에서 좀 눈을 돌려서 외교 쪽으로 가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호주 정상하고 연달아 통화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10일이었는데요. 두 나라 정상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현재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좀 잘 지원해달라, 이런 당부도 하고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쪽하고는 고속철도나 원전 같은 좀 큰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거기서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가능성을 좀 타진했고요. 호주하고는 이제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처럼 그 경제 안보랑 바로 연결되는 파트너십 강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근에 미국, 일본 정상 통화에 이어서 계속 주요국들이랑 소통을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이런 행보 어떤 기조로 좀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실용 외교 기조가 좀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고 또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나라들이면 좀 두루두루 관계를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세안이나 오세아니아 핵심 파트너들과 연대를 다지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요. 요즘 정말 뜨거운 부동산 시장 이야기 좀 해보죠. 서울 아파트 값이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요.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26%였는데 이게 작년 9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예요.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린 송파구 있잖아요. 거기는 일주일 만에 0.71%나 올랐어요. 시장의 어떤 기대 심리가 확 반영된 거죠. 0.71%요? 와. 송파구뿐만 아니라 강남 서초 이런 주변으로도 좀 온기가 퍼지는 분위기인가요? 네, 그런 양상입니다. 확실히 규제 완화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정부도 이런 상황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어떤 대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어제 바로 부동산 시장 점검 TF, 그러니까 특별의 전담팀 회의를 열어서 시장 상황을 좀 점검했습니다. 투기 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는 엄단하겠다, 이런 가용한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랑 실제 시장 움직임 사이에서 정부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미래기술 투자 소식이네요. 삼성전자가 미국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스킬드 AI라는 미국 회사인데요.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8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소프트뱅크나 엔비디아 같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같이 참여했어요. 스킬드 AI,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진 곳이길래 삼성 같은 대기업이 주목한 걸까요? 이 회사가 로봇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좀 보고 판단하고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그런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공장에 있는 로봇 팔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로봇의 두뇌.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 분야도 정말 중요해지는데 삼성의 이번 투자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AI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니까 로봇 활용 가능성도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이 분야의 어떤 원천 기술을 미리 좀 확보하고 앞으로 전개할 로봇 사업하고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전략적인 투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 독자님들이 앞으로 경제 흐름을 읽기 위해서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한 두 가지 흐름이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이제 정부의 정책 의지,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안정화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같은 거요. 이런 의지하고 실제 시장의 반응, 뭐 집값 상승이나 부족 유통 같은 거요.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좁혀질지 아니면 더 벌어질지 이걸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AI 기술 발전이 로봇 같은 실제 하드웨어랑 결합하면서 우리 산업이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속도와 방향을 좀 가늠해 보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 정책과 시장 반응의 줄다리기, 그리고 AI가 현실로 구현되는 속도. 네,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독자님의 경제적 통찰력을 넓혀드릴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